안녕하십니까. 늘푸른 수학원에서 고2, 3 스카이반과 수리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논술 전형 안내 및 늘푸른 수학원 수리논술 대비 수업 안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약 100명 정도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6학년도에는 굉장히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11%가 증가해서 1200명 가까운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국 전체로 봤을 때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약 3.6%밖에 되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수리논술 전형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모집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새롭게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2년 전에 비해서 342명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국민대도 새롭게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명이 증가했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명 줄어든 인원이고요. 애초에 뽑았던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거나 혹은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별 학교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아래에 있는 7개 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학교들이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국민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함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서울 수도권 상위 19개 대학,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리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대, 그리고 관동우, 국숭세단, 그리고 숙명여대까지 이렇게 19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논술 100%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상위권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게는 70대 30 정도로 반영이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점점 수리 논술 전형의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동국대학교의 2026학년도 논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인데요. 동국대학교는 학교들 중에서도 내신 반영 비율이 꽤나 높은 편에 속하는 전체 100% 중에서 20%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학생부에서 교과 점수가 최고점이 200점 만점으로 반영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기에서 지금 기본점 100점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상위 10개 과목이 반영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1등급인 학생들과 올 5등급인 학생이 전체 차이가, 점수 차이가 저기 화면상으로 0.2점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200점 만점으로 환산을 시키더라도 200점과 198점, 즉 총점 2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신 관리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위권 대학교를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실제로 작년에 중앙대학교 합격한 학생들,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교과 등급 평균 및 논술 성적 평균입니다. 자, 점수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자 학생들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전 과목 평균 등급이 3점 후반대 혹은 4점대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평균이 저렇다는 이야기는 물론 걔보다 높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4, 5등급대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앞부분과 이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본인이 학교를 다닐 때 내신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학생들도 본인이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수리논술 전형은 대비를 해봐야 하고, 그리고 특히나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수리논술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약학 계열 선발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플러스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올해부터 가천대, 당국대 천안캠퍼스, 이화여대, 한양대 이렇게 4개 학교가 의예과에서 새롭게 선발을 함에 따라서 인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올해부터 의학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전국적으로 다 늘어나다 보니까 논술 전형에서도 선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26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인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아래에 있는 미적용한 학교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교들은 서울시립대, 연세대 정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립대하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논술고사도 수능 전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논술 전형에서 논술고사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고 왔다라고 하면 사실 수능은 굉장히 부담 없이 봐도 되는 그런 학교라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적용하는 학교들과 미적용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년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연계열 논술 논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수리논술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함께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최근에는 수리논술만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을 보시면 교과형 논술과 약수령 논술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예전 적성고사 전형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적성고사 전형이 교과형 논술, 약수령 논술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부분은 수학과 국어에 대해서 약 15개의 문항 내외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타임어택의 형태로 수능 특강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그 부분을 서술형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대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었던 논제가 어떤 과목에서 참고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매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교과 외의 내용들이 수리논술에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교과 내의 과정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리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부분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특히나 준킬러나 킬러 문항들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식이 된다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매년 선발 인원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특히나 점점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이 될 거고요. 특히나 내가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늘푸른 수학원 수리논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어떤 학생이 수리논술을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지만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는 상위권 대학, 원하는 대학교를 지원할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과목에 비해서 수학 영역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이저 의대에 진학하기를 원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정시전형으로는 자신이 없는 학생,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본인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지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 본인이 수학에만큼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수리논술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지금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내신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3학년에 올라가서 성적이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건 조금 늦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에 개학을 하게 되면 3월에 보는 모의고사, 4월에도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대비와 모의고사를 또 거쳐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짧은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당장 수시 원서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른 학년에 비해서 고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학생들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논술을 온전하게 수리논술에 집중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2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푸른 수학원에서도 1월부터 수리논술 수업을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쳤던 학생들의 예를 보더라도 3월이나 혹은 그 이후에 합류를 했던 학생들보다는 1월 달부터 꾸준히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성취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수리논술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논술 대비 프로그램은 1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 2월에 진행하는 시즌 1, 그리고 3월부터 8월에 진행하는 시즌 2, 그리고 9월, 10월, 11월에 이제 논술고사 보기 전까지 진행하는 시즌 3, 이렇게 3개의 시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월에 진행하는 시즌 1의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수리논술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기본적인 수원 수투 내용에 대한, 그리고 수리논술이라는 것이 수능과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수리논술 문제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논술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진행하는 시즌2의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리논술에 많이 출제가 되는 그 부분 과목별로 테마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수, 수열, 함수, 미분, 적분, 확통, 기하까지 이렇게 과목별로 테마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시즌2부터는 이제 매주 서면 첨삭과 함께 병행이 되고요. 그리고 매월 1회 자체 모의 논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 진행되는, 이 9월달이라는 거는 수시 원서를 접수한 이후인데요. 자, 이때부터 진행되는 시즌 3에서는 그때 이후로는 이제 본인이 지원한 학교별, 그리고 학교에서 출제하는 유형별로 반편성이 새롭게 구성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학교 모의고사라던가 혹은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들 위주로 이제 본인이 지원할 학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요. 학교별로 어떤 논술의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까지 함께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매주 자체 모의 논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본인이 지원한 학교들에 대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자체 제작한 교재를 시즌 1, 2, 3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시즌 1에서는 수리논술의 첫걸음, 그리고 시즌 2에서는 테마별 문제 정리, 그 다음에 시즌 3에서는 학교별 파이널 교재까지 이렇게 3권의 교재를, 자체 제작한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제가 실제로 올해 진행했었던 학생의 첨삭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첨삭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늘푸른 수학원 수리논술 수업은 언제 개강을 하느냐? 자, 1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매주 일요일 3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파 캠퍼스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3시간 동안, 그리고 위례 캠퍼스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2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5일 일요일 날 개강한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정시 준비를 하면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이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 6장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쓸 여력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나는 상위권에 진학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리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늘푸른 수학원 강사 조현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